실렉트문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파 하나 있죠. 비주얼량이 있고요. 베이직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앞에는 음료 자판기가 있는데요. 뭘 먹을까고 이렇게 물어보면 콜라를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전과 그 다음에 콜라를 먹을 수 있는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콜라가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많은 음료들 중에서 뭔가를 하나 선택할 때 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바로 실렉터문을 제대로 표현한 그런 사파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실렉터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실렉트 케이스문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것을 프로그램 작성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중첩 if문을 우리가 if문을 할 때 배웠는데요. 이 중첩 if문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중첩 if문을 실렉트 케이스문으로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렉트 케이스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값이나 연산식의 결과값을 케이스문의 조건과 비교해서 같으면 해당 문장을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 실렉터 케이스문인데요. 여러 문장 가운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문장을 실행할 때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자, if, else 문장의 경우에는 양자택일의 경우에 편리하지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중첩 if문을 많이 쓰게 되기 때니까 많이 불편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실렉트 케이스문이 훨씬 편리하거든요.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렉트 케이스문의 순수도 및 구문 형식을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비교 대상식이 있습니다. 비교 대상식이 있으면 이 비교 대상식을 가지고 값 A인지 값 B인지 값 N인지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자, 비교 대상식이 있으면 첫 번째 값 A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값 A가 맞으면 명령문 1을 수행을 하고요. 바로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고요. 만약에 값 A가 아니면 값 B를 판단을 하겠죠. 값 B를 판단해서 값 B가 참이면 명령문 2를 수행을 하고 끝나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가정들을 밟아서 자, 값 N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값 n조차도 n이 참이면 명령문 n을 수행을 하고요. 끝내게 되겠고, 이것도 아니라면 마지막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명령문 x를 이렇게 수행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실렉터 케이스문이 되겠죠. 비교적 여러분들이 중첩 if문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렉트 케이스문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비교 대상. 자, 실렉트 케이스하고 이 비교 대상을 변수를 쓰고요. 이 변수의 값이 A이면 명령문 1을 수행하고요. 자, B이면 명령문 2를 수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 N이면 명령문 N을 수행하고요. 자, 아무것도 아닌 경우, 이 값 A부터 시작해서 N까지 다 아닌 경우에는 케이스 else죠, 그죠? 그래서 명령문 x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실렉터 케이스문이 되겠습니다. 실렉터 케이스로 시작했으니까 엔더 실렉트로 이렇게 닫아줘야 되겠죠. 기본적인 그런 어떤 구문 형식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구문 형식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비교 대상이 값 A이면 명령문 1을 수행하고요. 값 B이면 명령문 2. 값 N이면 명령문 N을 수행하고요. 비교 대상의 값이 어떤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으면 명령문 X를 수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실렉트 케이스문에서도 마지막에 있는 케이스 else문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실렉터 케이스문에서는 생략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if문에서도 else를 마지막에 있는 것은 생략할 수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실렉트 케이스문에서는 한 줄 한 줄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케이스 값 A에다가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옳다면 명령문 1만 수행하고 빠져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렉터 케이스문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앞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수행 속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렉터 케이스문의 형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실렉트 케이스문의 형태들은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값이 하나인 경우, 케이스 1처럼 이렇게 하나인 경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 대상의 값이 1이면
어떤 명령문을 수행하는 것이죠. 둘 이상인 경우에는 콤마로 구분합니다. 1, 3, 5. 자, 비교 대상의 값이 1이든지 또는 3이든지 5인 경우에 어떤 명령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범위의 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에서 1, 2, 5 하면 1부터 5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의 대상 값이 1부터 5면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ase is가 하고 이렇게 10보다 크다. 이거는 이 비교 대상 값이 10보다 크면 자 어떤 명령을 수행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ase is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교 대상의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참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어떤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